네, 반갑습니다. 경제 만화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말이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는 멤버십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광수, 박시동 두 분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인사드립니다. 네. 자, 요즘에 오늘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우리가 녹화하는 방송이 목요일인데 주식시장이 조금 이제 빠졌어요. 최근에 막 계속 많이 올랐잖아요. 늘 오를 수밖에 오르지는 않잖아요. 원래 뭐든지 오르면 또 내리는 게 있고 늘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갑자기 또 주식이 뜬다, 좀 주식이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식 처음으로 시작한 최강욱 의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최강욱 의원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막 물어보던데 이런 분들 꽤 당황했을 것 같다. 하자마자 이건 뭐야? 당황 많이 하셨어요. 네,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주식 얘기 좀 많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수 대표님, 엊그제 백분 토론도 나가시고. 그러니까 백분 토론이 그동안 정치 얘기만 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이제 처음으로 정치 외 얘기해서 부동산 얘기했는데 어쨌든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요즘 제가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이광수 대표님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 부동산 얘기도 하고 주식 얘기 같이 했잖아요. 부동산 얘기만 제가 짤로 만들어서 여러 군데를 저희 좀 들어봐라. 이렇게 전문가가 진단한다. 하여튼 여러 군데에서 이광수 대표 만나고 싶다고 연락처를 달라고 저한테.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요. 뭐냐면 제가 그 전에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근데 왜 미리 안 듣고 이제 와서 사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회 연설에서 말씀하셨는데 경제는 타이밍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빨리 관심을 좀 가져서 정책이 뭔가 좀 방향성이 잡혀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들 주식 얘기 중심으로 하겠지만 기준금리 이야기 먼저 간단히 하고 넘어가죠. 미국 기준금리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주시죠. 일단 오늘 일단 주식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지수가 이제 빠지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이렇게 지수가 계속 올랐다는 게 사실 부담이 좀 있었고 제가 비율을 오늘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산은 계곡이 있어요. 근데 동산은 계곡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오르는 건 얼마 못 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있고 주가가 빠진다는 건 힘이 굉장히 세다는 걸 또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비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게 갑자기 5일 오르다가 이틀 빠지면 세상 망했네 이러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이고 어떤 분야고 계속 오르거나 계속 내리는 종목은 없는데 그래서 투자 방법이 중요하다. 네, 잠깐 이제 어떤 분들 얘기하시는데 저 이런 주식 어떻게 해요 하시는데 제가 주식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손절. 예. 그러니까 그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그게 오르는 장이든 빠지는 장이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잠깐 사실은 저희가 솔직히 이 주식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러면. 근데 이제 뉘앙스를 통해서 이 주식 좋겠다 사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주식 막 10% 이상 빠진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손절하시는 거예요. 과감하게. 왜냐하면 시장은 계속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너 때문에 10% 저희가 익스큐즈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발전이 되고 주식시장에 계속 그러니까 참여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보셔서 객관적인 판단 그리고 지금은 투자 방법에 대한 생각들을 명확하게 하시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종목을 살 때 누구는 지금 상황에서도 플러스가 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마이너스 10%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네이버 산 사람은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이버가 오늘도 많이 빠졌다면서요? 네. 그러면 이거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투자 방법이 잘못된 거지 회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자, 10% 이상이 빠졌을 때 손절할 건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주식을 살 건가?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거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네이버의 가치.
어디까지를 볼 거냐 이게 좀 기준이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일이 알려드릴 수 없다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한 1,000만 원씩 주세요. 그럼 알려드릴게. 붙어 다니면서.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같이 오랫동안 투자하기 위해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 그래서 제가 또 강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손절매를 하는데 조금씩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와 이거 좋다 한꺼번에 막 왕창 사놓고 그러다가 막 우와 망했네 난 주식 안 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거 경제만항에서 강조하는 건 투자 방법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복리 투자를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의 시장은 저는 굉장히 좋은 건전한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 산을 생각하시면 보여요. 여러분 지리산 오를 때 엄청나게 깊은 계곡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모습이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기술적인 측면인데 이렇게 주가가 조정받을 때 흥미로운 회사들이 있어요. 안 빠져. 오히려 올라. 버텨. 네. 이거는 되게 센 거예요. 이런 장에서. 그런 주식 잘 보세요. 이거는 진짜 사라는 거 아니에요. 사시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한국전력이 올라. 대형주 중에. 그 한국전력은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일단 하나 팁. 여름에 오면 원래 한전 수요가 세잖아. 그러니까 일단 하나 팁 드리고 네. 팁 드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익혀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초조해 조급해 그리고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분기가 시작되고 6월, 7월 이렇게 이제 한국의 주식 시장도 그렇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건 역시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결정될 건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번 보실까요? 네. 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파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죠. 예. 근데 이걸 보여드리면 7월 말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연준하고 트럼프하고 이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이 기준금리를 얘기하는데 네. 이번에 의회에서도 어떤 발언을 하냐면 나 관세 때문에 물가 오를까 못 내리겠어. 못 내리겠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금리 내리기를 너무 원하잖아요. 그리고 채권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네, 채권도 네, 있고 네, 뭐 네. 경제도 있고 네. 미국의 재정 네. 정황도 그렇고 그러면 트럼프가 공교롭게도 근데 관세가 7월까지예요. 7월에 유예됐어요. 7월까지. 그러네.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 불안감이 있어요. 예. 그러면 트럼프가 자꾸 연준에서 저런 얘기를 하면 연준 의장이 저런 얘기하면 관세를 어떻게 할까요? 못 매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더 또 유예를 가능성이 있다.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관세 유예가 또 한 차례 되고 예. 그리고 미국의 물가 지수가 조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은 연준에서 올해 2차례의 인하를 예견했단 말이에요. 예. 말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올해 4번이 남았거든요. 예. 이거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네. 자, 4번 중에 2번을 0.25%를 내릴 건데 예. 그러면 저 4번 중에 어디가 확률이 높을까? 제가 볼 때 예. 처음 내리고 마지막보다도 교차로 10월 1, 3 10월 3일 날. 이게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을 해요. 7월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조금 더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또 한번 호재잖아요. 예, 굉장히 호재죠. 우리나라도 또 예상치 못한 거니까 또 관세가 유예되고 관세 유예되면 또 미국 수출 품목들도 약간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우리나라 수출 품목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의 앞으로 다가올 이벤트 중에서 미국의 연준금리가 네. 결정이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판단해 보면 제가 볼 때 인하 가능성이 높고 관련돼서도 관세라든가 아니면 그런 변화 가능성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네. 그래서 요거를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저희가 네. 좀 이제는 길게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기 내 주가 5천을 얘기하는데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한번 5천을 그려봤어요. 저렇게 그린 건 아마 국내에서 처음일 것 저 같아요. 곡선이 이쁘다. 일단 이뻐. 아 좋아.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요. 2007년부터 2024년까지요. 네. 한국의 주식시장은 암흑기였어요. 왜냐하면 변화 없네. 2000에서 거의 2000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저는 주식시장이 정말요, 뭐랄까, 정확하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저 기간 동안 한국의 경제는 산업은 전혀 발전을 못했어요. 저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혁신적인 기업이 나온 것도 없고 내수가 좋아진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 좋아지면 조금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을 반복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 기간 동안 가장 사실은 우울했던 건 뭐냐면 정권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수가 2번 집권하고 진보가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또 보수가 하는 네. 보수가 더 많이 이게 집권하고 지금 수치를 보면 MB 때부터 죽을 썼네. 그렇죠. 예, 정확히 MB 때 왜요?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 잘 나갔고 쫙 올랐고 주식이. 그 다음부터 이제 대표님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MB 때부터 우리나라 혁신이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게 MB 탓이야.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어쨌든 우리나라 인프라 구축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 막도 구축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지방의 혁신 만들어지고 이런 혁신적 투자가 일어났는데 MB 때부터 전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없었다고요. 자원의 그걸- 한방으로 뭐 그거를 지수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네. 그런데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이후로 한국의 경제가 혁신이 일어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야 각도가 너무 가파르지 않아? 이 정도는 우리가 등산 올라갈 수 있어. 야 이 이거는 정도는. 야 지리산이 아니고 에베레스트 아니야? 아니 그래도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예. 이런 지수가 가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예.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제가 한번 예측해 보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주식시장 차원에서는 첫 번째는 저평가가 해소되면 네. 지수가 한 33%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지금 있는 거죠. 아 이 과정에. 그래서 상승하려면 이제 저평가 주식들. 네. 제가 이제 PBR 얘기를 많이 드렸으니까 더 안 드리고 자산 대비해서 저평가된 주식들이 이제 상법 개정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평가되면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중국과 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또 수출 뭐 중국 관련돼서 다시 변화가 일어나면 되고 또 하나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의 주식을 많이 사서 수급이 개선되면 충분히 전 지수가 33% 갈 수 있다. 네, 그러면 네. 어떻게 되냐면 지수가 4천을 일단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 해소되면 4천. 그렇죠. 그러니까 상법 개정하고 시장이 좀 반응을 하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 아까 미국 금리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맞물려서. 저는 여기까지는 사실은 조금 확률적으로 높게 높다. 봐요. 높게 봐요. 높게 본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가려면 5천까지 진짜 찍으려. 5천을 가려면 이제는 수출 관련 주식이라고 제가 뭉뚱그려서 네. 얘기하는데 진짜 혁신이 일어나야죠. 음. 이제 이따도 박신홍 대표님이 AI 소버린 AI 말씀드릴 건데 예. 그런 혁신들. 그러니까 지금 그건 다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수출 관련된 분야 수출이 많이 증가하거나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에 대해서 MSCI가 좀 좌절되긴 했는데 이런 변화들이 벌써 뭐 1년 후에라든가 또 되면 또 하나 뭐냐면 마지막 남은 건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남북 관계. 중요하죠. 진짜 여기까지 가면 5천 갈 수 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가 원상 가는 날 네. 스키 타러 가고 말이야 해수욕장 이런 날이 와야 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이제 보셨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인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게 뭐냐면 일본이에요. 그래요? 예, 일본에 보시는 건 니케이 225 지수인데 2013년도에 이 지수가 야, 만이었어요. 만이네. 만에서 지금 얼마야? 4만? 근데 보세요. 2년 만에 얼마가 됩니까? 2만. 예. 그 다음에 거의 6년 만에요. 예. 또 50%가 오르죠. 그러네요. 그러네. 그 다음에 지금은 4배가 됐어요. 오. 그러니까. 예. 야. 근데 이 기간 동안 10년 만에 4배. 11년 만에. 이 기간 동안 일본의 뭐 경제가 성장했느냐? 천만 원 왔어요. 다음 장 보세요. 예.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1% 미만? 1% 중반대? 그런데도 주가가 저렇게 오른 건 야, 그럼 경제 성장률하고 꼭 폭이 비례하는 건 아니네요. 근데 일본이 이렇게 오른 강력한 동인이 사실은 제가 볼 때 기업의 구조개요.
아. 그다음에 저평가 해소 아. 이런 것들이 출발점이 됐고요. 야, 그런 것만 해도 올라온다.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 주식을 사고 예. 외국인들이 일본 주식을 사주니까 수급이 예. 개선되고 하니까 지수가 그냥 4배로 올라오고요. 야, 그러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그림을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갖고 명확하게 그림을 갖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오늘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박시동 평론가 이야기 조금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질의응답도 좀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스피 얘기 조금 더 해주시겠습니까? 예. 코스피 얘기 어차피 질문이 계속 많이 네. 있어가지고 네. 그때 해도 될 것 같고요. 소버린 AI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맥락이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이재명 후보 때 AI 100조 하겠다, 투자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김문수도 나도 100조 하겠다 이랬어요. 어쨌거나 여야 할 거 없이 100조는 하겠다고 기본이 했어요. 100조네. 근데 뭐 100조가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없죠 그냥 5년에 20조씩 해서 뭐 100조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아무튼 그 정도 돈을 넣어서 예, 우리 예. AI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여야 할 것 없이 주장을 했는데 어쨌거나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재명은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다는 걱정이 안 되는데 예. 사실 걱정은 뭐였냐면 어떻게 목표를 어디다 찍을까 이게 조금 네.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진짜 걱정했던 건 뭐냐면 윤석열 3년간 전 세계가 AI가 정말 눈부시게 6개월 전 거 갖고 오면 완전 구닥다리가 될 정도로 지금 네. 어마어마하게 발전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 AI 경쟁력이 6인 줄 알고 계시죠? 하도 뭐 윤석열이가 망쳐서 6이라고 그러는데 10이에요. 아 10이에요? 나오는 수치마다 점점 뒤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참 선거 때는 우리 6입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말아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 사람은 10이에요. 더 떨어져. 그러니까 세계가 앞으로 갈 때 우리는 전속력으로 후진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같이 갈 때 우리도 같이 갔으면 남들 하는 거를 잘해서 거기서 우리가 더 비교 우위를 갔을까? 이걸 고민했을 텐데 냉정하게 우리가 한참 뒤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미 늦었으니까 예.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어디다 써야 AI 관련해서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3년간 뒤로 갔을 때 챗GPT 난리 났죠. 예, 구글 제미나이 난리 났죠. 난데없이 중국에 있는 애들도 우리도 할 줄 알아 이러면서 딥시커 내놓고 막 난리 나는데 예, 예. 이 상황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우리는 하지 말자. 우리는 저런 거 우리만의 LLM 하지 말고 우리가 챗GPT가 이렇게 발전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여기서 하지 말고 오히려 여기를 인정하고 네. 뒤진 출발선을 인정하고 여기서 그걸 이용해서 산업화하는 데에다 돈을 쓰면 돼. 라는 게 하나의 갈림길이었고 네. 아니야. 아무리 늦었어도 돌아갈 수는 없어. 이건 가야 되는 길이야. 기초부터 해야 돼. 예. 요 길 둘 중에 이재명 정부는 100조를 어느 목표를 찍고 쓸까? 요게 저희는 궁금했어요. 사실. 아, 예. 그에 따라서 앞으로 투여되는 이 AI 테마 내에서 각광받는 주식도 달라질 수 있고 돈의 지도가 달라질 수 있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예. 그런데 또 한편 제가 감동하고 감탄했던 게 뭐냐면 보통 이런 경우에 정부가 이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방향 정하느라고 1년 걸려요. 야, 감론을박 감론을박해. 그럼 네가 책임질까? 만들어봐. 그다음에 뭐 용역 한번 때려봐. 타당성 봐. 어. 전문가 회의 한번 해봐. 뭐 이해관계자 만났어? 뭐 이러면서 그다음 인사가 갈렸어. 그러면 전임자 하던 건 난 모르겠으니까 다시 해. 뭐 별의별 일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더 늦어져. 맞아요.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는가도 원래 중요했지만 빨리 결정하는 게 더 중요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런데 진짜 이재명은 이재명이더라고. 2주 만에 방향을 딱 정했어요. 뭘로 정했습니까? 그게 소버린 AI예요. 아. 우린 절로 간다 이렇게 딱 정한 거예요. 앞으로 100조 쓸 거고 우리 AI 따라잡을 거고 뒤진 경쟁력 따라잡을 건데 방향이 어디냐? 소버린 AI다. 이렇게 방향이 찍어졌어요. 2주 만에. 그게 무슨 그게 의미인가요? 무슨 뜻인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좀 말이 안 되지만 유튜브가 지금 난리잖아요. 네. 우리 지금 유튜브 방송하고 있으니까 네. 야 유튜브 같은 걸 어떻게 만들어. 무슨 K 유튜브야. 이미 유튜브는 끝났으니까 거기서 어떤 채널을 더 만들어서 독자를 더 많이 늘리고 광고를 더 잘 받고 이것만 신경 쓰면 돼. 그렇죠. 요런 게 있고 어. 아니야. 우리도 K 유튜브 만들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언뜻 보면
유튜브를 우리가 못 만들 것처럼 보이고 더 빨리빨리 해가지고 좋은 사이트 많이 만들어서 돈이 많이 벌면 돼. 이게 맞는 말처럼 보여요. 어떻게 더 쉬워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K 유튜브를 만들 수만 있으면 느리지만 이게 더 큰 성과를 줄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쪽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만의 유튜브를 갖겠다. 이걸 선언했어요. 챗 GTP 같은 거, 네. 제미나이 같은 거를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언됐어요, 여러분.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0조는 앞으로 일로 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오. 네, 그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인사들을 지금 임명을 그렇죠. 했군요. 그래서 청와대 수석하고 예. 과기정통부 장관이 예. 그거 잘하는 사람을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가. 하정우, 예. 그다음 배경훈인가? 예. 예. 두 분 다 물론 뭘 해도 잘 할 수 있는 실무자 출신이지만 평소 소신이 우리만의 AI가 필요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가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못을 박았어요. 이제 정부의 방향은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갑론을박이 필요 없어요. 야, 다음 대통령이 수혜도 많이 보겠는데 이 덕을. 근데 그때까지 안 가요. 진짜로 그래? 그때까지 아무것도 개발이 안 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안에 끝났다. 끝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정이 됐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이 끝났다는 걸 일단 알려드리고 그럼 이제 한 말씀 더 들어가면 소버린 AI는 그럼 뭔데? 소버린은 주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AI를 갖자. 아, 국가 주권. 예. 근데 그게 없으면 지금 그게 없는 나라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장단점이 묘한 거죠. 구글밖에 없는 나라는 모든 검색이 다 구글로 돼요. 전 세계 다 그래요 지금. 구글로 다 검색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만 네이버 다음이 존재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우리한테 특화된 검색 엔진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 네이버가 쇼핑도 할 수 있고 예, 예, 그렇잖아요. 예. 다음은 옛날에 뭐 하다못해 민주주의라도 기여했지. 아고라 옛날에 막 예, 하면서 예, 예. 우리의 포털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느냐. 예. 이게 장점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걸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전 세계가 워드 프로세서를 쓰는데 예. 한국 거 뭐 만든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래 한글 거 쓰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를 만들면 호환이 안 되잖아. 어디로 해야지. 네, 워드로 해야지. 이게 바로 인터넷상에서 이 AI 시대의 또 다른 갈라파고스 독립된 우리만의 섬 속에 갇히는 거야라고 이준석 같은 애들이 얘기합니다. 아우 딱 이해가 돼. 이준석 들으니까 딱 이해가 돼. 어. 어떤 건지. 네. 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아니야. 우리는 우리만의 네이버, 우리만의 다음 같은 걸 만들 거야라고 이미 선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얼마나 빨리 하느냐. 네. 그리고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이제 중요해졌어요. 이제 이준석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국가대표급 그 선수들 다 모아야겠네.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굴려보세요. 그러면 초기에 네. 챗 GTP 같은 코리아에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지금 가장 앞선 데가 어디냐? 네이버예요. 네이버용 엔진이 하나 있고 예. 또 이걸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LG예요. 둘이 수석과 장관이네. 우리나라에서 엔비디아 칩을 갖고 있는 데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원래가 네이버하고 LG. 근데 걔네들의 그 회사에서 그걸 하던 사람이 지금 와서 이제 국가급 모델을 똑바로 해. 이렇게 지금 결정이 났잖아요. 야. 그럼 초기의 자본과 돈이 어디로 쏠릴까요? 그 코리아용 우리의 소버린 AI를 만드는데 한정된 칩과 자원이 집중될 거예요. 네. 그래야 빨리 따라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비판이 이렇게 가해질 수 있잖아요. 특혜냐? 그럴 수 예를 있지. 들어 네이버로 선정됐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뭐 LG로 선정됐다고 해볼게요. 예? 거기 위주로 저 팀을 짜서 뭘 해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아니 어떤 업체가 됐든. 특혜냐? 이럴 까베. 이거는 초기에 칩과 자원을 밀어주는 건 밀어준다 이거예요. 밀어주고 혜택을. 그 다음에 성공했으면 그걸 오픈 소스로 다 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혜택 국민 고르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모델 이게 성공했던 이니셔티브 잡았던 사람들만 자본적으로 이익을 독점하면 안 되니까 그때 돈을 넣을 때 원래 선거 때 했던 국민 펀드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관도 넣고 민도 넣고 여기서 민의 많은 국민들도 참여해서 이게 성공하면 그 이익을 배당 형태로 전 국민이 받아가선 초기에 집중하는 사업자에게 이 사업 구조적으로 특혜가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그 성과를 전 국민과 공용으로 나누고 개발품을 오픈 소스를 통해서 이제 오픈한다. 야, 좋다, 좋다. 일단 이 프로세스예요. 깔끔하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완성되는 모델에 대해서는 모두의 AI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정말 쉽게 우리 생활에서 다양하게 산업적이든 뭐든 다 쓸 수 있게 또 열겠다. 지금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런 식의 모델? 아니, 모델이?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방향이 섰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요 프로세스에서 어떤 주식이 또는 어떤 섹터가 각광을 받을까 요렇게 이제 연구해 보시면 맞다. 방향이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국민 펀드 형태로. 자, 이제 요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소버린 AI를 하는 나라가 많냐? 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
안보적으로 중국 같은 애들은 미국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알아서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걔네들은 어쨌거나. 유럽도 미국에 대해서 늘 껄끄러워해요. 저것들 아주 트럼프 저것들 말이야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유럽도 유럽형 예, 거대 LLM이 그럼 이제 거의 AI 시장은 국가 대항전이 됐네. 그렇게 되고 거의.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고요. 오. 일본 우리도 독자로 간다. 우리도 하긴 한다. 네. 독일도 오케이. 프랑스도 한다. 유럽 모델도 따로 있지만. 그리고 중동도 중동 버전으로 우리가 간다. 이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는 우리 거 안 하고 미국 애들이 주는 거에 기생해서 우리는 상품만 만들 건데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는. 그래서 우리도 한다는 거야. 예. 우리도 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발이 아니면서 자국 언어 베이스로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중국하고 현재 유럽 버전이에요. 2개. 나머지는 아직 그 수준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력은 많이 뒤졌지만 자국 언어로 도전해보는 나라 중에서는 그렇게 처진 것도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준석이 같은 애들은 미국에 기생해가지고 우리 것만 잘 만들면 된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챗GPT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또 활용해가지고 우리 모델 딱 만들었어요. 이 히트를 쳐. 그럼 미국 애들이 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다음번 뉴 버전은 챗GPT 그 다음 버전을 안 줘. 아니면 사용료를 올려. 우리 지금 원전이 딱 그런 거 아니야. 그치? 원전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델 베이스 때는 또는 이런 어떤 집안이 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화만 잘할 수 있다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맞네요. 네. 돌아가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 걸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다음에 결정적인 게 뭐냐? 안보, 국방. 이런 거는 미국에 손을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지도도 구글에 안 주는 나라인데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델 없이는 우리는 또 이 안보가 불안한 나라 아닙니까? 죄다 적국 아니에요. 옆에. 예? 특히 저 같은 사람 또 일본 놈들하고 협력할 너무 싫어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체질적으로. 체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LLM을 갖고 있어야 안보든 산업이든 서비스든 또 이런 어떤 데에 거침없이 우리가 우리를 앞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방향으로 방점이 찍혔으니까 글로 간다라는 걸. 이걸 이렇게 쉽게 네네네. 해설을 해주니까 이해가 쏙쏙 되네요. 네네. 자, 광고 하나 듣고 그러면 여러분들 질의응답을 좀 많이 오늘 너무 질의응답이 많아서 질의응답을 좀 소화하면서 주식 얘기 좀 더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셀티아이 영상 광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실이 즐거운 제품 셀티아이. 아니 저는 뭐 솔직히 매일 아침에 먹고 있습니다. 요즘엔 좀 편해졌어요. 네. 그 전에는 조금 그 화장실에서 있는 시간이 좀 길었는데 요즘에 좀 짧아졌습니다. 저도 짧게 할 수 있다. 유산균은 진짜 보약이에요. 예. 장의 유산균이 사실은 우리 몸에 거기가 보약 창고거든요. 예. 네. 근데 이 셀로닉스에서 만드는 이 셀티아이 꽤 유명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저희 뭐 회원들도 많이 알더라고. 네.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66만 개가 소비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팔린 제품이고 이미 소문이 좀 많이 났더라고. 유산균 중에 대표 상품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고 이 셀티아이 유산균은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이죠. 셀로닉스가 연구 개발하고 18년간 꾸준히 사랑받는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입니다. WHO에서 유산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충분한 양으로 건강한 건강상 이익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이 바로 유산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셀티아이 유산균은 원료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냉장 관리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받아보시면 냉장고에 넣어놓는 게 좋습니다. 이중 보호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먹기 직전까지 살아있는 유산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리뷰 평점이 올해 3월 기준 4.9.1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후기가 많이 있으니까 네이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 어린이, 학생, 성인, 50대 이상, 임산부까지 연령에 맞게 제품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맞춤으로 섭취 가능합니다. 화장실이 즐거워지는 제품 셀티아이 광고해 드렸습니다.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마저 광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가픽 콤부차 이거
처음 보는 건데요. 이걸 처음 이거는 본다고? 네. 이 장안의 화제 오가피 콤부차를 몰라? 콤부차. 야, 이거는 이광 쌤이 우리 뭡니까? 이 시간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먹으면서 하겠습니다. 숙취 해소, 활력 해소, 면역 증진. 꼭 필요하죠. 이거 끝내줘.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드셔보시면 끝내줍니다. 잡사봐. 네, 일단 먹고 네, 좋습니다. 오가피. 오가피. 예. 이게 뭐냐면 가시오가피 열매가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죠? 가시오가피 열매를 40년 동안 연구해온 조선행 박사가 있어요. 약초학 이론인데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잘 넘어가죠. 아, 좋네요. 느낌이 좋죠, 솔직히. 굉장히 좋죠. 건강해지는 맛이네요. 예, 이거 한번 빠진 분들은 헤어나지 좋은데요? 못합니다. 계속 드십니다. 깔끔하고 좋아요. 부드럽게 네. 넘어갑니다. 네. 특히 여름에 끝내줍니다. 갈증에서 그러고. 그러네요. 갈증에서 되죠. 아. 네. 가시오가피 열매 세계 최초 품종 특허, 열매 추출 특허로 농축 발효해서 몸에 좋은 것만 담고 맛도 놓치지 않는 명실상부 최고의 제품 오가피 건강 음료가 바로 오가피 콤보차입니다.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죠. 신선의 약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시오가피. 뉴사이언스 학술지에 발표되기도 했어요. 체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우주비행사, 러시아 올림픽 대표팀, 경기력 향상, 특수부대 이런 분들이 복용했다는 사실도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면역력, 강장, 만성피로, 간건강, 표변활동, 장건강 등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다양한 리뷰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산이고요. 냉동 물류 보관으로 최상의 맛과 효능을 유지하고 있고 화학 첨가제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한 팩 그리고 오후 또는 회식할 때 한 팩 섭취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쾌변과 함께 상쾌해집니다. 다음날 아침이 회식한 다음에 드시면 더 좋고요. 얼음을 더해서 드실 수도 있고 그대로 드셔도 좋습니다. 시원하면 2배로 얼음을 더했을 경우에는 시원함이 2배로 느껴질 겁니다. 깔끔하게 갈증을 날려버릴 수 있는 제품이고요. 배송 메시지에 박시영TV 남기시는 분들께는 34%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8팩 주문할 경우에 16팩을 드리고요. 24팩 주문할 때 3팩을 추가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구매율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번 기회에 오가픽 놀라운 효능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팩에 이게 한 1,500원 정도예요. 한 1,500원이라고 생각해봐 이거. 괜찮아요. 커피에 비해서 훨씬 싸잖아. 괜찮아요. 그다음에 편의점에서 이런 유사한 음료수들 많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건강 맞아요. 뭐 활력 증진 이런 거 훨씬 맛있지 않아요? 네, 그렇지? 네, 네. 1,500원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드실 분 생각났다. 누구? 안진걸. 맞아. 거긴 드셔야 돼. 너무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드셔야 제가 됩니다. 꼭 주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질의응답 한번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뭐 너무나 많아서 질문이. 참 위에부터 한번 쭉 볼까요? 워터비스터님, 자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라이더 D님, 코나이가 마이너스 15%인데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저거잖아요. 코나이는 지역 화폐 지역 주식, 화폐. 이미 많이 반영이 됐죠? 저 주식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그 계속 오르다가 최근에 좀 빠지죠. 많이 빠지는 건데. 그 전에 많이 올랐어요. 제가 볼 네, 때는. 그렇죠. 우리 라이더 딘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꼭 주식을 살 때 그 주식 일지를 한번 써보시라. 그래서 살 때 내가 이 주식은 몇 프로 빠지면 팔 거야 먼저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주식을 왜 사는지 이유를 적으시고 예를 들어서 그 이유가 예. 박시영 대표님이 사라고 했대. 그것도 다 좋아요. 응. 그러면 그 이유가 박시영 대표님이 사라고 해서 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죠. 내가 잘 모르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근거가 약하잖아요. 그렇지. 내가 뭘 한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박시동이- 박시영 대표님이 예. 소버린 AI에 대한 긴 그림을 그려줬어. 그래서 내가 그거 관련해서 나 N 주식을 사는데 나 한국의 소버린 AI 투자하고 이게 좋아질 거라 나 해서 샀어. 네. 근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변동해요. 그런 거에 마음이 흔들리면 됩니까? 믿음이 있지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차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식을 살 때 이유를 적으시라. 그러면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라이더 딘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는 꼭 우리가 실패나
뭔가 손실이 있으면 가장 긍정적인 건 그걸 투자로 만들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왜 이렇게 했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당장 코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손절 범위에 넘어섰으니까 기회비용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분할 매도하는 게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추경이나 이런 호재가 이미 많이 반영이 됐잖아요. 저 주식에. 그래서 아마 늦게 사신 것 같아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렇게 이해가 좀 되고요. YG 월드님 스테이블 코인을 네. 믿습니다. 우리도 몇 번 강조했죠. 한두 네, 번 네. 강조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같이 하락하면 이광수 대표님 말씀처럼 고점 마이너스 10%에 손절해야 하나요? 아니면 더 사야 하나요? 이건 박시동 평론가도 한번 말씀 주시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이광수 대표님이 했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저 선생님은 YG 월드 선생님은 선생님께서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을 일단 믿었다고 쳐볼게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이 저분 당연히 우리나라 거 얘기하시는 거겠죠. 왜 그렇죠, 미국 거 말고 그렇죠. 미국 것도 오늘 폭락했습니다. 예, 했는데 아무튼 그냥 우리 거라고 해볼게요. 예. 그럼 우리 거라고 하고 나는 그 종목 중에서 이게 아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은 얘가 그 무슨 주도주가 될 거야 라고 뭘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그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틀렸지. 아직 우리나라에선 뭐가 주도주가 될지 몰라요 우리가. 예. 이거 지금 아직 그 제도적인 것도 확정된 건 아니죠. 예, 아직 정부의 법도 안 통과됐고 통과되면 나도 할게요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은행 연합군들 그래도 믿을 만한 은행이 해야지 이러면서 은행 발행 코인이 주도 코인이 될지 예. 야 무슨 무겁게 은행이야 여기는 테크 산업이잖아 예, 니네 빠져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IT나 이 핀테크 이쪽이 할 수도 발행한 있고. 코인이 주도 코인이 될지 근데 그거 저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네. 걸 보면 민간까지 다 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자는 거예요. 예. 근데 다수는 열고 나면 이제 다 경쟁해 이건데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지금 미국도 코인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많은데 1등은 테더고 2등은 서클이거든요. 요 1, 2등이 쭉 올라가면서 나머지 애들을 압도하잖아요. 그렇게 쭉 올라가는 코인이 뭐가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된다.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네, 스테이블 코인을 장려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가요? 그렇죠. 그거는 예, 시대적 그거는 흐름 간다는 맞고. 거예요. 그럼 누가 주도할 거냐? 예, 그러니까 그게 아직 모르고 그러면 나는 발행자 말고 어느 발행자가 낸 코인이 1, 2등 할지는 모르겠으니까 그거 말고 누가 하더라도 아마 보안업체는 끼고 할 거야 라고 해서 선생님이 나는 저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이 호재를 보안업체로 찍었는지 예. 아니야 나는 누가 하더라도 어차피 결제가 돼야 이게 돈이 될 거야. 그럼 결제망을 갖고 있는 애들이 사실은 걔네들이 솔직히 수혜주다. 그러니까 곰은 제주가 부리고 뭐 여우는 뭐가 한다고 얘네들이 사실은 여우야. 그러니까 보안이나 결제. 난 그쪽으로 가. 이렇게 선생님이 뭔가를 결정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치자고 이렇게 인과관계를 잘 생각해서 골랐다고 치고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왜 투자했냐? 선점하려고 지금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아직 세장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좀 갖고 있어야겠네. 그렇죠. 예, 그런데 아니, 왜 선생님은 이게 지금 벌써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왜 벌써 빼야 되냐 이거지? 그렇지. 예. 이걸 아직 장이 다 안 그렇죠. 열렸다. 네네네네네. 이렇게 봐야 한다. 확신이 있으면 네. 그게 이유가 명확하다면. 예, 이유가 근데 명확하다면. 그러니까 저렇게 이거라고 찍은 것 자체가 저는 성급하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라도 믿었으면 저 오늘 떨어진 거는 악재는 아니라는 거 선생님한테. 그렇잖아요. 예, 자기 예, 믿음 예. 가치가 있는데. 예. 예. 그래 되게 중요한 말씀이네. 예. 리오레오님 오늘 네이버 카카오 많이 빠졌다고 고점에 샀나 봐요. 궁금한 건 제가 중장기 전략을 갖고 있어도 고점일 때 분할 매도 저점일 때 분할 매수 해야 하나요? 주린입니다. 이 답변을 해달라는 거야. 주린이. 그냥 그러니까 주린이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주린이 아니면 길게 하려고 그러는데 주린이니까 짧게 말씀드립니다. 고점일 때 분할 매도 저점일 때 분할 매수 이거 벌써 이것만 해도 변수가 함수가 4개예요. 고점 판단해야지 분할 어디까지 할 건데 오늘 10만 할까 20만 할까 그죠? 저점 여기 저점인가 판단해야죠. 여기도 분할 매수 내 여유 자금이랑 등등등 고려해서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주린이 판단 못합니다. 주린이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을 해서 내가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을 중하수는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네. 주린이 같은 경우는 그냥 ETF나 이런 쪽으로 하라는 얘기도 그래서 좀 있었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저는 뭐 네이버 카카오 좋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선생님이 뭐 만약에 카카오 뭐 5만 원에 들어가서 나 10만 원 갈 것 같아. 이렇게 했다 쳐요.
그럼 5만 원에서 10만 원 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아, 내가 그 확신이 있으면. 예, 예를 들면 근데 거기서 야 7만 원 단기 고점이야. 여기서 일단 이익 실현한다. 6만 원 내려갈 때 이거 단기 저점이다. 분할 매수 들어가자. 이렇게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지 주린이는 못해. 못하지. 그러니까 크게 가시라. 그다음에 함나 40745님 50대 퇴직연금 배당 ETF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TDF가 안정적이고 편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이거 무슨 말이죠? 그냥 이것도 그냥 결론. 네. 지금 같이 대세 상승이 일단은 예상되는 시장에서는 비추. 아, 비추. 예. TDF는 수수료도 많고 그렇게 적극적인 전략이 안 나와요.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냥 하다못해 그냥 코스피 이 따라가는 ETF를 사셔서 약간 적극적으로 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예. 윤님 같은 산업 분야의 종목을 여러 개 담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2개 들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줄여야 할까요? 저거는 같은 산업도 종류가 있거든요. 뭐냐면 같은 산업인데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사실은 같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 경향성을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아,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 네. 그렇게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탱탱님 주식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얼마나 어떻게 공부하면 광수님 시동님처럼 내 투자에 대한 확신과 방법이 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트 보는 방법도 공부해야 될까요? 주린이라 어떻게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할지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주식은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경험해 보시고 그다음에 스스로 뭐랄까 알아가시는 그 과정이거든요. 공부하라는 거면 사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럼 공부 열심히 하면 수익률 좋으면 누구나 다 돈 벌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5시간, 6시간 공부해서 눈이 띄었다고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아닙니다. 인과관계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인과관계가 없어요. 실전에서 배워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실전도 사실은 전 의미가 없다고. 제대로 뭔가를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자기의 방법을 발견해내는 방식을 사용하면 뭐 시간도 전 비례하지 않고 그러면 주식시장에 저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들어보시면 모르겠지만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가 나와서 매일 하루 종일 주식장 보면서 거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어요. 공부 맨날 하고 유튜브 맨날 보고 주식을 20-30년 하는데 돈 못 벌어요. 비례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디테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숲을 볼 줄을 알아야 할 것 같아. 그렇죠. 내 느낌에는 이렇게 큰 그러니까 흐름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잘한다 잘못한다가 아니고 왜 지금 오늘 주가가 빠지는데 이광수가 나와서 왜 미국의 기준금리를 얘기하고 왜 갑자기 지수 5천을 얘기했을까요? 왜 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제가 왜 오늘 이 주제를 멀리 볼 줄 아는 그렇죠. 그 시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빠지면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갖고 있어야지. 그거를 읽으시는데 공부가 필요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왜 야 니네 나 네이버 빠져갖고 가슴 아픈데 왜 박시정동 갑자기 쏘버린 AI를 얘기해? 네이버 팔지 더 살지만 얘기해줘. 아니 저희가 이게 지금 왜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아실 수 있는 그 뭐랄까 눈치? 예, 눈치. 그렇지. 이런 것들은 공부해서는 안 온다. 아니 그것도 있어. 상법 개정안 7월 4일 날 통과될 것 같더만 네네네. 본회의. 네. 이런 것도 TV야. 그렇죠. 7월 4일 다음 주 금요일 아니에요. 네. 이것도 TV라고.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이 왜 오늘 이 얘기를 하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이제는 그 주식 공부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런 얘기도 계속 드리겠지만 어쨌든 세상을 좀 읽는 눈. 근데 저는 우리 편이 우리 진보가 전 그 눈을 갖고 있다고 봐요. 저는 정말로 너무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광장에 나가고 여러분 정권도 바꾸고 탄핵도 시키고 사실 이거는 정말 진정한 투자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자질이 너무 좋으시다 우리가. 네. 그래서 주식 투자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드립니다. 우리 세실님이 난생 처음 경제만화방 보고 증권통장 개설하고 대체로 저가인 기업은행 주식 200주 구입했다고. 저는 현업 중개사인데 요즘 경제만화방에 빠져서 저의 신조 주식은 절대 안 한다 했는데 주식 하게 됐다고. 저 잘했나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기업은행 주식. 잘하셨습니다. 은행 주식도
근데 기업은행 주식이 예. 다른 은행 주식보다는 많이 안 올랐고 그때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접근하기 좀 쉬워요. 2만 원이 채 안 되니까. 예, 그 근데 얘기 이제 잘은 모르지만 주인이고 이제 절대 안 하신다는 분이 처음 하기에는 안전하죠. 그렇죠. 저 정도면 안전하고. 은행 주식 크게 많이는 안 변하잖아요. 예. 되게. 그리고 안전- 뭐 크게 사고 나지 않으면 뭐 저게 뭐 떨어질 리는 뭐 이렇게 떨어질 쪽으로 의 위기가 리스크가 크지는 않아요. 저 주식은. 그리고 네. 배당도 좀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그 난생 처음 해봤습니다 하시기에는 괜찮다. 네. 괜찮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간이 네. 보무님 어떤 회사의 주식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예를 들어 주가 5천 간다고 믿고 AI 관련 기업 주가에 상관없이 전 고점 가격 46만 원을 넘는다는 1차 목적으로 두고 기다리면 될런지 아니면 중간에 수익을 실현하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주식 차트 볼 줄도 모르는 주린이에게 더 맞을까요? 라고 의견 주셨네요.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이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주가가 오를 때는 최대한 오래 갖고 있는다 이익을.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카카오가 최근 많이 올라서 한 20-30% 뭐 한 30% 40% 올랐는데 오늘 8% 이상 빠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추적 손절매라는 건데 뭐냐면 그렇게 이익 내신 분들은 오늘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사실은 파는 어떤 점이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익을 냈는데 그 지점에서 떨어지면 그때 이익을 실현하시면 된다. 그게 바로 추적 손절매라는 거고 그런 방식을 사용하면 아주 기초적인 거긴 하지만 그런 방식을 사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여름이 오기 전에 님 요즘 이광수 대표님께서 손절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게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쫄보의 심장을 가진 저는 실전 적용이 잘 안 된다고.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내린다는 저주 비슷한 심리 때문인가요? 실제로 저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투자 심리 위축되기도 합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어떤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조언 듣고 싶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드리는 말씀인데 마인드가 있으면 안 돼요. 투자할 때. 네, 마인드를 버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도 참 그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꾸 마인드를 얘기하는데 왜 마인드가 들어가면 안 되냐면 마인드, 생각이나 마음은 항상 바뀌거든요. 그때 우리가 AGNC 할 때 그 얘기 참 많이 했어. 떨어지더라고 기계적으로 더 사고. 맞아. 맞아. 그 얘기 했어.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이 어디 있냐를 명백하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근데 어쨌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 전체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더 긴으로 모여서 손절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인드를 최대한 줄이려고 그리고 심리의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을 오히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정우님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라 화장실에서 질문 남기고 방송을 퇴근을 해 들을 것 같다고. 저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미국 투자은행 JP 모건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는 위기를 투자은행의 자본 규제를 풀어 해결하려고 하는 니즈가 있을 것이라 예측하면서 투자은행으로부터 미국채 매입을 유도하면서 다른 당근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고 들어갔는데 좀처럼 지수가 움직이지 않네요. 규제 완화가 미 연준에서 시행된 것 같은데 이미 선 반영된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매도를 해야 하나요? 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흐름은 되게 좋은 방향성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거기에 반영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겠죠. 의사결정은 손절매는 아니니까 하나는 뭐냐면 더 기다려 본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결국에 판단인데 판단을 결정할 때 매도를 한다는 결정을 할 때 저는 먼저 내가 그다음 뭘 해야 될지 이걸 팔아서 뭘 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으면 그냥 갖고 계시는 것도 좀 좋겠다. 네. 오늘 이광수 대표님 그 얘기 했습니다. 오늘 중형 꼭지가 지금 이제 주식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계곡이 생긴 거고 떨어졌는데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다. 아까 호재들이 꽤 많이 있다. 상법 개정도 있고 미국 금리 인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급하게 서둘지 마라. 이 얘기를 좀 방금 주셨어요. 질문 주신 저 선생님이 저 선생님의 질문을 우리가 그대로 만약에 믿자고요. 믿으면 저 선생님은 약간 고수가 될 소질이 있어요. 그래요. 네, 저 앞단의 얘기는 틀린 게 없어요. 그리고 저거를 미리 예측했다는 거는 맞게 예측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관세 정이 되고 그게 채권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럼 정부가 은행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다. 응. 이거를 생각할 수 있으면 엄청 잘하신 거예요. 그렇고.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없는 이정훈님, 기준으로. 이정훈님. 다만 네. 그렇게 이제 이 뒷단이 문제야.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좋아질 것 같아. 오케이. 그런데 왜 내 건 안 움직여? 그게 얼마짜리 호재냐? 언제 반영될 거냐? 그거로 인해서 진짜 그럼 은행의 지표가 어디까지 좋아질 거냐? 그러면 이게 선반영이냐 동시반영이냐? 이런 호재들은 항상 시차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만 조금 더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분 재밌다. YH 리님이 소버린 이야기 듣고 LG전자를 소수점 매입으로 했어요. 어디요? 저기 YH 리님 재밌다. 그 소버린 LG 이야기 전자가 아닌데. 그럼 뭐예요 그러면 LG? 그렇지. 아무튼 뭐 LG 계열이긴 할 그렇죠, 텐데 그렇지. 전자는 아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님, 저도 질문 있는데요. 카카오페이는 왜 또 거래 정지가 된 건가요? 그리고 언제 풀리나요? 거래 정지 시 미리 공지는 안 하는 건가요? 맞아요. 거래 정지 되면 그날 아침에 뜨는 거죠? 장서기 전에. 오늘 저도 이제 사실 댓글 보고 지금 알았거든요. 저 오늘 하루 종일 바빠가지고. 네. 그래요. 급등락 위험하고 투자 위기 경보 이렇게 해서 3단계 아무튼 그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되면 그냥 기계적으로 되는 거죠. 자동으로 기계. 걸어버리는데 좀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이게 네. 하락될 때도 그 거래 정지 그런 게 있나요? 급락하는 것도? 요새 저런 거 잘 안 하는데. 저도 근데 조금은- 오늘 거래 정지된 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은 안 떨어졌어요. 다른 거 다 모르겠어요. 떨어졌는데. 오늘 아침에 왜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예, 아직 뉴스를 못 봤습니다만은. 예. 근데 엄청나게 지금 카카오페이 몰리고 있잖아요. 네. 되게. 네. 그래서 좀 과열 진정시키는 의미가 좀 있죠. 그러면 거래 정지가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보통 사람들의? 잠깐만요. 진짜 오래 다른 말씀 좀 해보셨죠. 내가 좀 찾아볼게요. 한번 관심을 좀 오늘은 끌 수 있죠. 왜 됐어? 사람들한테? 네. 이윤민님, 그러면 이따가 조금 그 카카오페이를 박시동 평론가 조금 이따 얘기 한번 더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윤민님,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지난주에 사서 엄청 내려가고 있어요.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 이윤미님 약간 그 궁금한데 지난주에 샀는데 어떻게 이게 많이 내려갈 수 있죠? 저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엄청 계속 올랐어요. 그러다 이틀 빠지고 있거든요. 제일 꼭지점에서 잡은 건가? 아니 그래도요. 그래도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만 볼게요. 삼성전자가 일별로 보면 예.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가장 비쌌을 때 샀다. 그러면 59,000원이거든요. 네.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6만 원이거든요. 그래요? 예. 모르겠어요. 잘.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다르겠죠. 난 2% 빠져도 엄청 빠졌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저는 아까도 이제 시장을 말씀드린 이유가 너무 이제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제가 볼 때 지난주 비교해서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진 않았다는 판단을 일단 갖고는 있습니다. 네. 정혜곤님, 처음 질문 주신다고 팔고픈 심리, 사고픈 심리, 조바심 내리 심리 이걸 어찌 다스릴까요?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 그 마음, 심리를 안 가지려고 안 노력을 노력하라는 얘기잖아요. 심리는 네. 투자 심리라는 거는 매일 바뀔 수 있고 주가에 따라서 바뀌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투자 심리는 이렇죠. 오르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 사고 싶어요. 더 오를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리면 네. 빨리 팔고 싶고 네. 아니요. 그러니까 내리면 기다리는 거 아니야? 하여튼 막 여러 가지 복합된 심리가 있는데 오를까봐 또 내리면 못 팔고. 글쎄요. 예, 어쨌든. 네. 예. 좋습니다. 서멀 시큐어님, 저도 광수형님 때문에 미국 리츠 주식을 알았던 1년 전이 생각나네요. 손절을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카카오페이 증권에 미국 리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겠죠? 이거 뭡니까? 서머 카카오페이 증권에? 시큐어님이 AGNC를 들고 계신 맞아요. 건가요? 예,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뭐 계속 저희가 투자하는 방향이니까 주가의 변동폭은 좀 있지만 제가 볼 때 그 많이 내려갈 때 조금 더 사시고 올라갈 때 좀 적게 사셨으면 지금도 이제 배당 수익률 감안해서는 뭐 무리 없는 수준이고 지속해서 보유하시고 또 배당 받으시면 투자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매월 1%씩 배당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당 받으셔서 대투자하고 이런 방식을 사용하세요. 일요일날 강의 지난주 했었죠. 네. 두 분.
네. 일요일에 강의 듣고 한전 샀다고 더 많이 살 걸 막 이렇게 썼네. 아이스타님. 그러니까 저는 이게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해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떨어진다고 해서 막 하지 말고 올란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가 5천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3천에서 너무 막 조급해하지 마세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는 꾸준하게 보시고 그거 더 살까? 아니면 그때 팔아야 될 걸 그걸 왜 샀을까? 그런 마음을 좀 진정시키면서 우리가 길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희 님이 저도 AGNC 배당금 덕분에 수입 나고 있다고 그 얘기도 있었고요. 그 위에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YH 님이 하이닉스 같이 한 주가 20만 원 넘는 거 쫄려갖고 소수점 투자하는 거 어떤가요? 이런 것도 있네요. 저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 네. 여러분 주가가 10,000원짜리가 있고 네. 20만 원짜리가 있어요. 네, 네. 그럼 20만 원짜리가 비싼 겁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요. 주가는 비싸다 싸다가 액면가를 결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네. 100억을 버는데 주가가 10,000원이에요. 근데 2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주가가 만 20배죠. 2천억을 벌어야지 그러면. 근데 이 회사는 1조를 벌어. 그럼 누가 싼 겁니까? 그게 싼 거네. 훨씬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짜리 가치가 있는 회사냐. 근데 우리는 비교를 해야 너무 뭐 주가가 갑자기 100만 원짜리면 너무 비싸다고 안 사요. 그건 주가가 비싸다 싸다는 기준은 여러분 액면가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가 얼마에 평가받고 있느냐가 가치 평가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막 100원짜리 주식이면 100원짜리 주식이 있거든요. 그건 사실 거예요? 싸다고? 의미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까 카카오페이 아니 못 원래 이제 봤습니까? 규정상으로는 지금 이틀 정지되고 나서 네. 근데 그게 너무 급등해가지고 네. 정지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풀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풀렸거든요. 네. 풀린 다음에도 급등세가 진정이 안 돼. 그럼 그 다음에 또 지정할 수가 있는데 네. 어저께 많이 안 올랐거든요. 네. 근데 왜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주가를 모르겠어요. 지금 기사 보니까 모르겠는데 할 수 없죠. 뭐. 장외에서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해당 전에. 아무튼 오늘도 이제 급등세가 진정이 안 됐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뭐 결과적으로 이광 선생님 말씀처럼 뭐 오늘은 많이들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네, 예. 그냥 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잘 됐다고 봐야죠. 뭐. 벨라님이 강의 일요일 날 듣고 한전을 조금 담았는데 효자 노릇 하고 있는데 AI 전력 관련으로 상승하는 건가요? 아니면 길게 보고 투자할 만한 종목인지 궁금하다고. 근데 저게 되게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 듣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게 주식이요. 종목 관련된 건 이제 궁합이 있더라고요. 궁합. 그러니까 벨라님과 저하고 궁합이 맞아요. 이런 경우에. 그렇죠. 제가 몇 개 주식을 예를 들었는데 그중에 딱 저걸 사셔서 했다는 거 궁합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벨라님은 앞으로 제가 뻥끗하면 그거 사시면 된다. 자, 이제 한전 주식을 잠깐만 박시영 대표님 이제 가셔야 되니까 짧게 한전 주식이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전이 지금 23조 원 시가총액이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자회사로 100% 뭘 들고 있냐면 원전 회사를 들고 있어요. 수력 원자력. 100% 지분을요. 네. 근데 지금 원전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테마예요. 수출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한전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원전을 지어준 다음에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얼마나 많은 수익이 여기서 올 거냐. 이런 기대감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 자회사의 가치를 반영하면 지금 한전의 주가가 너무 싸다. 이런 시장의 평가가 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한전이 오르는 거거든요. 일단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저걸로 하죠. B평가 아니 B급 평론가. 경제만화원 보면 종목을 골랐대요. PBR은 낮고 지주사이고 기업은 국내 22에 들어오는 큰 그룹사이고 수출주입니다. 국민연금 60%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식도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고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종의 전망이 나쁘고
경영진 평가가 나쁜데 다른 점이 충족되어도 이런 경우는 피하는 게 맞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 근데 예. B급 평론가님 저 과정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제 적용하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데 국민연금이 60% 들고 있는 회사는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체크는 일단 해봅시다. 그다음에 PBR이 낮고 지주사고 여러 가지 과정은 좋다. 그런데 해당 업종의 전망은 나쁘다. 그러면 전망이 계속 나쁩니까? 좋아질 때가 있. 그렇죠.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뭐죠? 변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고 변할 수 있는 것은 유연하게 봐라. 업종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전망이 나쁘겠죠. 예를 들어서 뭐가 전망이 영원히 나쁠까요? 그런 게 있나? 아니 그 산업이 완전 예를 들어서 사양 산업. 한국에서 사양 산업 분유 만드는 회사야. 그러면 전망 계속 나쁘겠지. 그런데 그런 거 아니면 저 전망이 나쁜 거는 변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 과정이에요. 경영진 평가도 경영 교체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경영진이 바뀔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 갑자기 좋은 사람 돼버렸잖아요. 예. 갑자기 뭐 이재명 대통령 책 읽고 바뀐다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이재용.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자 계속되느냐 바뀔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해 보시면 좋겠다. 예. 네. 저 얘기는 하고 끝내야겠다. 김한성님 오늘 국민연금 운용계획 보니까 국내 주식 투자율을 줄였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빨리 바꿔야죠 이거. 저거는 진짜 변화야 되고 빨리 인사해야 돼 저거.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근데 저거는 제가 그냥 좀 엄청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전화 한 통화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경 빨리 이제 끝내놓고 부동산 이런 거 있죠. 구조적인 거, 연금 뭐 이런 거 대통령님께서 챙기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오늘 큰 흐름 이야기했어요. 좀 단기에 이렇게 조정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조바심 내지 말자. 호재가 있으면 있는 것 잘 보고 지혜롭게 판단해라. 이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만화방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구원이다. 박시영TV.com